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에 힘입어서 탄력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전일 대비 1.58% 상승하면서 261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내내 좀 견조한 탄력 이어갔죠. 전일 대비 1.56% 상승한 78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85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28억 원어치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763억 원어치 사자세를 외쳤고요. 기관은 100억 원어치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업종 상위까지 상승의 산익단에 2차 전지주들이 없는 테마가 없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이 오늘 부각이 됐죠.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최고 45% 가까운 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시켰다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4680 배터리, LG엔솔에 주문 들어갔다. 12월부터는 양산 돌입할 것이다라는 호재성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4%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이 케이스를 만드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개장 직후부터 상방 VI가 걸리더니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2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업종 상위 내에서 1등을 차지한 방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12일까지 지금 동남아 3개국의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외교적인 세일즈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한국과 필리핀 지금 원전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다라는 이슈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방산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방산 관련해서는 폴란드에서 들려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GDP 4% 이상을 국방비로 쓰겠다라는 이슈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고객국이 폴란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방산주 내에서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트원까지 오늘장에서 줄줄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는 삼성전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장과 오후장에 좀 흐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이 장중 52주 최저점까지 터치를 하면서 5만 전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그래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에서 0.66% 상승을 했는데 내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걸 보고 앞으로 시장 속에서 주가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되겠고 또 내일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하는 만큼 과연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기분 좋게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또 하나하나 시장에 대한 해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 또 국내 증시 다행히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냈는지 바로 한번 얘기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없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코스닥 거래량이 5조 정도밖에 안 됐었고 평소 거래량보다 20%, 30% 내지의 거래량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매매를 하셨던 분들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일은 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 때문에 아마 대기 매수 물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이제 방향성은 좀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지난주 정도의 매매에 있어서 조금 결과치가 좀 미진했다 하셨던 분들은 아예 오늘과 그리고 내일장 거래량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이번 주 말 정도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먼저 두고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수 상황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양대 상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거의 필두로 잡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분위기를 놓고 보면 고대역폭 메모리 쪽 기반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로는 이제는 SK하이닉스가 HBM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뛰어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증권가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월 말 정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잠정 실적도 발표를 하고 내일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그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오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인데 DS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매출은 한 80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내외로 좀 일단 평균치로 예상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 평균치를 그러면 도달할지 아니면 상회를 할지 하회할지도 우리가 좀 걱정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제일 이제 중요한 게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모두 다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은 등락폭만 오늘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는 6%대 정도의 빠른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삼성전자는 막판에 좀 올라와 줬었지만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좀 등락폭이 좀 낮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내일장 키포인트는 일단 반도체 이제 IDM 쪽 안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제일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나왔던 것은 그런 대기 물량 자체가 일단 상존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이번 주 그리고 10월달 전략을 좀 짜나가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10월 말에 실적 발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매수할 것인가? 그러면 아니면은 SK하이닉스와 동행하고 있는 거의 SK하이닉스와 흡사한 움직임의 종목들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수할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것은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쁘지 않고요. 근데 그 나쁘지 않다는 것이 기존의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수요는 약간 미진하지만 AI 수요가 촉발이 좀 되면서 고대역폭 쪽 메모리 쪽 시황은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를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메모리 쪽 장비단보다는 고대역폭 메모리, 특히나 SK하이닉스랑 사업 연항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HPSP죠. 제가 이제 기존에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단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일단은 10월달 반도체 승자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일단은 아쉽게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잘 유지를 해주던 메모리 쪽 시황, DS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이 그리고 실적이 조금 누그러드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 안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 빠르게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출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출하를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일단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쪽에 고대역폭 메모리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해결이 좀 되면서 주가적인 부분도 연말 정도에 만약에 그 흐름이 그 소식이 나와주게 된다면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일단 실적 발표 대기가 있으니까 그거 주목을 해보시고 SK하이닉스는 10월 말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그 시황적인 부분 민감하게 바라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1.5%가량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한적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대기 물량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선 좀 한산한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봐야 되지만 SK하이닉스 10월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6%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고대역 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말까지는 SK하이닉스와 뭐 한미반도체, HPSP 같이 동행하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실시간 조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꼽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 오늘 굉장히 좀 강했었던 섹터가 2차 전지를 기반으로 철강 쪽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철강 쪽 업종 중에서 TCC 스틸을 또 말씀을 TCC 스틸이 또 4680 배터리의 이 케이스, 통을 만드는 그쵸. 업체여서 오늘 네. 장에서 개장부터 이렇게 빵 뜨면서 그쵸. 네. 움직였잖아요. 거의 이제 오늘 고가 기준 했을 때 20% 넘게 뛰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도 24%로 마감이 또 되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상당히 내일 따라잡아도 될까 이거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20% 넘게 급등한 종목이 내일까지 연속성 있게 상승 보여줄까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기존의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올해 초에 8만 원대 돌파해줬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을 좀 놓고 보면 작년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로 7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잘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 6월달, 7월달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낙폭이 진행이 좀 되었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TCC 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전방 산업이죠.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국내 유일의 배터리용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제일 강점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20% 넘게 상승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양산에 대한 수혜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680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2020년도에 사실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부분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주문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에 있던 기업들이 전체적인 수혜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강간 업체들이 굉장히 오늘장에 주가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줬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TCC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가적인 흐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에코프로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봐야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가야 거기에 맞춰서 철강 관련 업체들, 그래서 2차전 관련 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놓고 보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단 추세 상승에 대한 힌트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등은 좀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좀 크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맞춰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언제 정도 해결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 에코프로 이제 양극재가 해결이 되고 나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소재단이 철강 업체들도 리바운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TCC를 내일장에 공략하실 분들은 전기차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기차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핵심 소재의 양극재, 거기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에 맞춰서 TCC까지 이어지는 이 밸류체인 단들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오늘 2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취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다리신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매매 투자보다는 최근에 리바운딩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방 산업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경계하면서 매매하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20% 넘게 급등한 이유는 사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올라와주고는 있지만은 주도주가 없는 장 속에서 약간의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장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시초가 공략하시는 게 맞거든요. 제가 매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예 단타를 하실 분들은 시초가 매수하시고 나서 그 시초가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기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일장에 TCC스틸을 공략하실 분들은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장 전략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장전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오늘 내일장에 만약에 20% 넘게 급등하게 되면은 시초가 매수하게 되면 그거 20% 전부 다 수익이거든요. 그 전략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시니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저와 같이 잡으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CC 스틸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4680 배터리 관련한 양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자리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나는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종목은 좀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들어가고 빠지는 타이밍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법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등락폭이 세고 주가 탄력도가 상승도 갈 때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원시원하게 또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오늘장에 궁금하실 만한 하나 인더스트리를 네, 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하나그룹이 계속적으로 구조 변경을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서도 사실은 하나갤러리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하나갤러리아가 또 분할 상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하나 엔진을 또 인수하게 되면서 HSD 엔진을 또 하나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서 하나 엔진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그룹이 최근에 구조적인 변경을 좀 많이 시도하면서 도전적인 사업 시도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 리얼 솔루션주, 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가 대비했을 때 14% 이상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주가 변동폭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그리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종목들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기업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매매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시장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기존의 사업 영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상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더 가지 않을까, 더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단기적 매매 수급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매매 전략이 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시초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늘 이제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0.5%로 상승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1.1%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보통 시초가 매매 전략을 취할 때 3%든 4%든 이제 손절을 잡고 그 선 안에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빠르게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을 모두 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그룹주들 중 안에서 하나 갤러리아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이제 80% 정도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많이 연출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리츠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그룹이 사실은 공격적으로 구조 변경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략입니다.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아예 원칙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기업 가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규 상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런 논리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된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적 분할한 기업인데 오늘장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1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규 상장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정말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로 이 손실을 보기가 쉽상인 종목일 것 같은데, 이런 종목에 대한 타이밍까지 알고 싶다, 치고 빠지는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고 QR 스캔하신 이후에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마지막에 조금 무거운 종목을 어떤 무거운 말씀드리려고 종목이요? 해요. 제가 앞서서 이제 TCC 말씀드릴 때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 하고요. 오늘 장에선 테슬라로 인해서 4% 상승을 했는데 3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만 네.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IPO 대어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광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것에 촉발됐었던 게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수요였었거든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 그래서 근데 상장 이후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일단은 전기차 캐즘 현상. 그래서 어떤 신산업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잠깐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캐즘이라고 이제 일컬어 말을 하는데요. 그 현상이 노출이 되면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었었고 여기에 맞춰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까지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노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혹시나 50만 원대 정도의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쪽이죠. 그리고 배터리 쪽인데 거기에 맞춰 전기차 수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미 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맞춰가고 있는 게 내연기관 차량은 줄이자라는 게 중론이고 여기에 맞춰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리바운딩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1년, 2년까지 놓고 보더라도 1년, 2년 정도의 전기차의 수요까지는 빠르게 수요는 늘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1,000원, 2,000원대 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된다면 액면 분할하기 전에 300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 점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장기 투자로 가질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만약에 손실 중이라고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에는 역사적 흐름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래서 이 부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뭐 올해 실적도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만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유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글로벌 지역, 북미, 유럽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포인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한번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꼭 한번 오셔서 이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AS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경제와 트렌드를 동시에 분석하시는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방송 시간이 50분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지,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또 공개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내일이네요. 그렇죠. 네, 내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비싸게 주식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싸다는 가격을 여러분 기준을 못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 나는 정말 매일과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한 그 조급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 프로티지를 어떻게 또 설정을 하고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단기 매매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스윙주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 계획 안에서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 종목인지 또 정리를 또 해놨으니까 그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고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스윙주 전략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준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차트 안에서 기술적인 포인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스윙주도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지, 그 매매 전략, 단기 매매와 스윙주 매매 전략의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내일장 장주 공개방도 진행하니까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편안하게 10월달도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매매라 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점,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그리고 중장기면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 참고하셔서 내일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꼭 한번 보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히든 종목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8월달, 9월달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바이오도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실적에 대한 포인트 좀 맞아요. 계속 강조 계속 해드렸었죠. 또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뭘 봐야 될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실적 섹터입니다. 어떤 산업이 이제 실적이 좋은지, 그래서 그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화장품 섹터였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적 면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와 줬었던 한국콜마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이제 2조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자체가 올해 초 대비했을 때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한국콜마는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냐면 북미 시장 안에서 화장품 OEM, ODM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중에서 북미 시장이 공격적으로 좀 성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 종목이 바로 한국콜마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콜마를 8월 달 정도에 드리고 나서 한 10%, 15% 정도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존에 제가 조금 쉬었다가 7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와 줬었죠. 내려와 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일장 만약에 화장품 종목 중에서 실적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콜마 또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결국엔 실적이었었습니다. 화장품 OEM, ODM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북미 시장이 좀 넓혀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한국 콜마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리아나라는 종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품, 생활용품 쪽에서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그 와중에 일단 좀 내려앉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반사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잘 보여주는 종목이 한국콜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그리고 중형주죠. 사실은 한국콜마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을 매수하실 분들은 요거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시가총액이 1조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모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형주나 중소형주 화장품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서는 만약에 중형주 화장품 실적주가 조금 눌림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서는 바로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한국콜마와 같은 시가총액이 1조가 최소가 넘어가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10% 정도의 수익권이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재공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 한국콜마도 일단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72,3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 상승 좀 많이 보여줬었다가 눌림이 좀 나와줬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품 관련한 종목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콜마 공략하시면서 따라가시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일단 네오팜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팜은 사실은 바이오 종목이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 안에서 제가 이제 단기적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좀 주봉을 좀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주가 탄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실제로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좀 움직임이 좀 보여줬었고 그 와중에 제가 그 제시를 좀 해주면서 10% 정도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된다면 잘 이용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잘 이용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잘 이용하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와 그리고 네오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우리가 현 시적에서 결국에는 실적이죠. 화장품 OEM, ODM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종목 공략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인데 주가 탄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좀 히든 종목 AS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계속 이제 중소형주랑 바이오 종목들 계속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전략을 안 세우면 좀 손실이 나기 쉽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중소형주 아니면 사실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실적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서 뭐 길게 끌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 기업 가치에 맞춰서 끌고 와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구분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 DXVX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1,400억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유통 비율도 이제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 시세 자체가 그 당시에도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무려 상한가를 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바로 목표가까지 도달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 자체가 눌렸다가 오늘장 시세를 보면은 9%대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여기서 나온다게 나온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 이제 9%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매수 전략에 굉장히 좀 꽉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DX, VX와 같은 주가 탄력성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실 분들은 장중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시초가 매수하시고 나서 3%, 4% 정도의 내지에 손절선 잡고 그 상승폭이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면서 잘 주가를 이용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제가 내일장 장중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 그리고 주가 탄력성 높은 종목들은 원칙에 맞춰서 대응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일단은 제가 대장주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 효성중공업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효성중공업 말씀드릴 때 전력 테마주 안에서 대장주 하나는 좀 잡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고 2년, 3년치의 실적을 모조리 다 모아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8%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일단 보여주고 있거든요. 목표가 도달은 아직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맞춰서 말씀드렸던 게 전력 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AI 산업을 필두로 북미 시장에서 계속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한 기기,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을 공략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대장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한 부품 관련한 종목들도 너무나 많고 하겠지만은 확실한 거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보실 때 확실한 거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단타를 매수하시게 될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변수를 줄이면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리가켄 바이오를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제가 6월 20일 정도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무려 이제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이 종목도 리가켄 바이오도 8만 원, 8만 5천 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재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재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상향을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미 시가총액도 4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공략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월달 매수 전략에 있어서 바이오 바닥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은 기존에는 사실 바닥주였었거든요. 근데 천천히 올라와 주면서 이 바닥권을 돌파해 주면서 지금의 주가까지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지금 혹시나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아쉬움을 일단 접으시고요. 제가 내일장 방송에서 말씀드릴 게 일단 바이오 바닥주입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만큼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AS 드렸습니다. 사실 종목들 다 너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그 매수 포인트가 참 개인 투자자로서는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략 잡는 데도 다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들 함께하는 방 오셔서 꼭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 이외에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혼자 시장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올림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제가 일단은 마지막으로 네. 유한양행과 비슷한 바이오 종목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오스코텍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은 이제 유한양행과 밀접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고, 유한양행이 미 FDA에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에 대한 주가 흐름은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잡고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있는데 제노스코라고 하게 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노스코가 실제로 레이저 티닙 이 부분을 이제 유한양행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좀 보게 된다면 레이저 티냅에 대한 마이스톤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60%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서는 오스코텍과 실제로 제노스코가 같이 40%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오스코텍은 그 40%를 절반을 가져가게 되고 제노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한양행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오스코텍과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 부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수출에 대한 이 제약에 대한 수출을 기록을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유한양행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8월 달부터 빠르게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8월 달 대비했을 때 거의 80%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스코텍은 또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한양의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 바라보게 된다면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직 주가 흐름을 주가 탄력성을 못 보여줬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잠깐 좀 말씀드렸었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대 정고점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짧게 손절을 좀 잡으려 하게 된다면 32,000원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유동적으로 시장 대응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오스코텍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유한양행과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이지만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오스코텍은 그렇게 같이 동행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지 못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메리트는 있죠. 그만큼 우리는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 오셔서 또 주식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한번 맞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방법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이동 가능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창용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짧게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장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단기 전략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익주 매매 전략에 대한 그 힌트,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내가 주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